지금 인도의 이런 외교 방식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중국이 약간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중국이 아프리카나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의 투자도 많이 했고 거기서 또 그들의 목소리와 같이 해서 또 뭐 미국에 맞서보겠다 이런 계획들도 세우고 있었을 텐데 인도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중국과 겹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저는 뭐 정치학 이론을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데 정치학 이론 일반론에서 그냥 패권국이 지역 패권국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패권국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고전적인 이론들도 있고 그런데요. 결국 인도하고 중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그러니까 지역 패권국의 최소한 뭐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그리고 남아시아에서 인도의 지위를 서로 포기하지 않는 한 충돌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 충돌의 양상을 우리가 흑백 논리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둘이 부딪혀서 싸우는 걸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단순 논리인 거죠. 그건 아니죠.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있고 또 서로 경쟁하는 분야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자꾸 단순화시켜서 뭐 블록이 된다거나 뭐 양강 구도로 재편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국제적인 질서의 지금 현실을 보면 결국 각자 도생의 세계 질서 안에서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하는 그 지역 주도권을 놓고 지금 경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굉장히 단위가 좀 큰 거는 남아시아 인도 뭐 아니면 저쪽에 이제 뭐 그 아랍권이나 뭐 걸프권에 있는 국가들 따로 있고 남미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인도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게 있고 중국이 노력을 하는 게 있는데 이들이 지금 제3, 제4 지대를 확보하는 데에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 중국은 사실은 지금 미국과 양강 구도를 구축해가는 입장에서 그게 목표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제3, 제4 지대, 제5, 제6 지대가 만들어져서 다원화되면 될수록 자기한테는 유리한 세팅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걸맞는 레토릭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민주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이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서 개발 사업을 지원할 때도 현지인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즉 중국이 그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했을 때 생겼던 네거티브한 면들에 대한 그 일정 정도의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인도가 해외 투자한 액수를 중국이 1대1로에 투자한 액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언뜻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도가 중국을 대체해가는 과정에서 성과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 인도와 중국이 맞붙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조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이폰 생산 베이스를 인도로 옮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2022년 기준으로 자료를 보면 아이폰 생산량이 인도가 300만 대예요. 중국이 2억 3천만 대입니다. 넥스트 차이나다 뭐 이런 얘기들과 관련된 평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그리고 또 뭐 관련돼서 아이폰이 뭐 이미 생산량이 얼만큼 늘었다 이런 또 보도도 저희가 이제 화면 같은 거를 준비했는데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에 비하면 정말 아직도 먼 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도가 뭔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블룸버그 같은 데서 대서특필을 했는데 방금 그 재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게 과연 인도를 잘 모르는 서양의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극단적으로 인도가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낙관론 그리고
되는 거 없어, 안 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의 비관론 이렇게 빠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있는 현실을 좀 보고 그 중간에 있는 어느 위치를 냉정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런 식의 서구의 보도라는 건 대부분 반중국 정서하고 얽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탈중국 러시, 네, 그렇죠. 그리고 탈중국의 베트남, 그러면 왠지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덩치가 중국을 어떻게 제압할 것 같지도 않고, 인도가 탈중국 안에 들어가 있어라고 했을 때 서구인들이 느끼는 역시 민주주의가 이길 거야라는 네. 자기 문화에 대한 내지는 자기 정치 처지에 대한 그 뭐랄까요, 우월성에 대한 확인, 뭐 이런 정서가 같이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인도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르죠. 왜냐? 자, 아시아 그 인프라 투자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주도에. 네. 거기에 최대 수혜국이 인도예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갈완 지역에서 예전에 그 정말 몽둥이 들고 몇 명씩 죽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작년 12월에 2022년 12월에 타왕에서 또 한 번 충돌이 났어요. 그 사이에 인도의 대중국 적자가요, 무역 적자가 2.5배로 늘었습니다. 왜? 예전에는 경제 활동을 안 하니까 수입할 것도 없죠. 한국이 경제 발전할 때 생각해 보시죠. 대일 무역 적자가 항상 골치였습니다. 줄여야 된다. 뭐 언론사에서는 무슨 뭐 노래가사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쓰고 이랬어요. 우리도 뭐 특허도 해야 되고 뭐 기술 개발해서 해야 된다. 근데 지금도 뭐 반도체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면 지금도 같은 이야기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천 기술 그렇죠.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 자, 국경에서 몽둥이 들고 서로 싸우는 상황인데 대중국 무역 적자가 2.5배가 됐다. 그러면 이게 인도가 나쁜 상황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나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수입할 필요조차 없었던 거예요. 왜? 의료 그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를 중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그걸 사와야 만들어서 수출을 하죠. 그러면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인도에 있는 제네릭 제약사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을 죽이고 인도가 떠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단순 논리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중국은 뭐죠? 인도가 올라가면 다시 인도에 자기들 투자한 게 있고 인도에 팔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지금 엄청난 투자가 주로 인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도 경제가 지금 버티고 있고 굴러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네. 그게 예를 들어서 2021년 22년 회계연도에 인도향 FDI가 213억 4천만 달러였어요.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76% 급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인도는 지금 당장 무역 적자를 보더라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강남 아파트 값이 40억이 됐어요. 자, 45억에 살까요? 말까요? 50억에 사줄 사람이 있으면 45억에 사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45억에 사는 순간에 20억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꼭지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투기인 거고 네. 또 돌려막기로 하자면 뭐 폰지 사기처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영원히 해외 투자액에 의존할 수 있느냐?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 해외 투자액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미국에서 왔을까요? 굉장히 큰 비중이 싱가포르에서 옵니다. 네.
싱가포르 자본은 어디서 왔을까요? 싱가포르는 국제 금융 허브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디서 오는지는 다 꼬리표를 찾기가 쉽지 않죠. 아마 어떤 전문가들이 나서서 뭐 긴 시간 분석을 하면 가능하겠지만 상당한 액수는 바로 중국이겠죠. 중국에서 오겠죠. 네. 당연하죠. 화교들의 돈이겠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 자 화교 돈은 중국 돈인가요? 아닌가요? 또 그럼 홍콩 돈은 중국 돈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인도가 굴러가고 있는 FDI의 얼마나가 중국에서 오고 있을까요? 그러면 저런 식의 신문 보도 보면서 그래 중국이 죽고 인도가 뜨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계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저런 기사 쓰는 사람이 멍청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멍청할까요? 지금 저 기사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딱 잘라서 말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인도를 굴리는 돈들이 누구 돈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중국과 관계가 없을 리는 없고. 그리고 네. 그 직접 중국 꼬리표가 달린 돈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 통계치만 보더라도요. 네. 특히 벤처기업 투자는 중국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인도의 벤처기업에 예. 대한 중국의 투자요. 예. 직접 투자들 네. 그렇습니다.